약간 이 병원에 대한 자리는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개원을 쉽게 알려주는 남자 유성철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장님들께서 개원 입지를 알아보실 때 겪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상담 시에 원장님들께서 입지를 정하시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입지를 보면서 저희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요즘 임대료 얼마나 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는 자체가 개원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또 이런 임대료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알 거라고 해서 질문을 주시는데요. 사실 이 대답은 굉장히 힘든 대답이긴 합니다. 평균 시세라는 것 자체도 없고요. 그 주택가는 좀 다르게 좀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시세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정확히 참고할 만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이 상황을 잘 이해하실까라고 고민을 한 끝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제 주택,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가 집을 구매할 때 서울 시내에서 집을 구매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서울 시내 평균 집값을 고려하시나요? 그렇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제가 비교해 설명을 드릴 건데 아파트 같은 게 가격도 연식이라든지 그다음에 편의시설이라든지 교통 편의시설의 접근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단지 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구매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요. 사실은 가격이 다른 걸 아실 거예요. 아파트 브랜드 네임도 있고 아파트의 단지 수, 주차 수, 편의시설, 꾼 이런 거에 따라서 붙어있는 아파트들도 가격이 천차만별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가도 아파트랑 같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가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는 더 격차가 더 크게 나는 것 같긴 해요. 사실은요. 유동인구는 곧 매출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요. 그 상가가 가지고 있는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상가의 가격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진료 잘하면 이런 상권이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커버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물론 이 얘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미 진료로 상권을 커버하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계시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긴 한데요. 저는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원장님이 커버할 정도로 전투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상권이 조금 더 좋았으면 더 빠르게 잘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규모가 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답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옛날 속담이 있듯이 겉도 좋고 속도 알차다면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야기가 좀 다르게 샜는데요. 임대료의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유동인구의 접근성, 그 다음에 교통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이 가깝다든지 아니면 단지 앞에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큰 상업시설들이 도보로 1분 이내, 2분 이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건물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를 겁니다. 신축이냐 또 구축이면 몇 년 됐냐 환자들이 봤을 때 또는 이제 유동인구들이 들어올 수 있는 매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임대료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요. 새로 갓 진 신축 건물과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 없고 30년 이상 된 구축 빌딩의 임대료는 많이 차이 나면 한 2배 정도도 차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들 판단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같은 동네고 바로 붙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 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대략 얼마 되냐? 라는 얘기들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상담시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권역이면 실평수 평당 한 15만 원 정도 이상의 임대료가 나오고요. 물론 강남, 서초, 송파 또 메인 역세권은 더 비싸기도 합니다. 서울권역, 수도권, 지하철, 메인 지하철역 근처는 이렇고요. 만약에 경기권역이라고 하면 평당 10만 원 이상 정도 수준의 임대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축 기준입니다. 그나마 신축이 조금 데이터를 내기가 좀 편하거든요. 근데 구축의 경우에는 좀 천차만별이긴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베이터도 없고 30년 이상 된 데랑 또 한 20년, 10년 됐지만 큰 몰이기도 하고 주차도 편하고 최근 리모델링 했거나 이러면 또 임대료가 또 다르기 때문에 구축에 대한 임대료는 조금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임대료를 고려하실 때 항상 빠뜨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부가가치세하고 관리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임대료에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10%죠. 관리비가 대부분 별도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 이제 부동산 중개인 분들이 이런 순수 임대료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부가가치세는 예를 들어서 10%로 정해져 있지만 관리비 같은 경우는 건물별로 다르기 때문에 관리비도 한번 꼭 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관리 면적이 많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관리 면적이 많은 게 뭐냐? 건물에 지하 주차장도 지하 6층까지 있고 공용 로비도 엄청나게 크고 대형 복합 빌딩 같은 경우는 공용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내가 실사용에 대한 부분이 전용 면적에 대한 부분의 관리비를 내는 게 아니라 호실에 배정된 공급 면적에 따른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7평수 관리비가 2만 원인데 내가 100평을 쓰니까 200만 원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급 면적은 대부분 1.5배에서 2배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100평을 쓰면 최소한 150평의 공급 면적을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 2만 원을 계산 3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관리비는 대부분 기본 관리비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따로 쓰시는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같은 경우는 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환자들이 편한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비가 비싸답니다. 왜냐면 그만큼 주차 공간도 넓고 공용 공간도 크고 화장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관리해야 될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비가 더 비싼 거는 기정사실일 겁니다. 그러면 묻고 따지지 말고 비싼 데 가라고 이 영상을 보시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분은 비싼 곳이 아니라 내가 보고자 하는 병원 컨셉 및 진료 방향에 맞춰서 그만큼 또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게 원장님들의 몫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자꾸 이제 보시면서 원장님들께서 보는 눈을 정하셔야 되고요. 이거에 대한 기준은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 부분을 그냥 기정사실로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실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예대로 이 건물은 2배가 비싸요. 붙어 있는데. 근데 엄청 편하고 유동인구도 많아요. 근데 옆에 건물은 낡았고 엘리베이터 없지만 거의 절반 가격이에요. 이거를 원장님 사실로서 대입을 한다고 하면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병원에 대한 자리는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병원을 했을 때 장래에 어떤 사업성이 더 펼쳐질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보고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굳이 부동산 투자랑 비슷하자면 건물 투자라든지 토지 투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 투자나 토지 투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한 끗 차이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고자 하면 조금 더 결정하실 때 좀 더 편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원장님들께서 항상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아마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그래도 결정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